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종실 한라군 정부전공 대종회 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나왕국 제40강 시작하겠습니다. 제40강에서는 해상국제교육의 중심이었던 95세 가제를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517년 12월에 태자 나무리 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가 서기 459년에 탄생하시어 58세이었습니다. 이분이 담나왕국 95번째 을라 가절왕이었습니다. 가절왕은 담나기원 288년 12월부터 2886년 12월부터 담기 2916년 5월까지 29년 6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가절시대의 담나국은 동북아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대륙과 해양, 동양과 중동, 서양 문명을 거쳐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해상교육을 통해 문명을 연결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해 풍요로운 문명사를 이룬 해양 국가였습니다. 담나의 한라산을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소는 중국의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대마도, 고토 열도로 이어지는 해상 항로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항로상의 중심지에 담나가 위치하였습니다. 담나 왕국은 바다 사람들이 남중국, 말레이, 인도 또는 일본과 한반도로 다닐 수 있는 길목이었습니다. 특히 남중국이나 일본 남부에서 한반도로 향하는 배들의 길라잡이를 숙명적으로 도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담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장보고 이전 8세기까지는 한반도의 뱃사람들은 멀리 동기나를 해를 건너서 중국까지 가는 일을 상상도 못하였고 중국은 바다를 기피하여 죄 지은 자들 외에는 섬으로 나가지 않았고 일본은 아직도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나 사람들은 축적된 경험과 천문항법을 이용하여 중국 절강성까지 오갔습니다. 더욱이 담나의 덕판배는 평저선으로 단 바람과 파도를 잘 파손되거나 뒤집히지 않았으며 중국 황제 황후 생일 축하 사절단으로 현장 답사 사신호 다녀와 기록한 체부의 표력에서도 제주 목사가 튼튼한 배를 만들어 주어 배가 침몰되지 않았다고 여러 번 언급한 것을 보면 제주의 배는 담나 왕국 시대부터 파도에 강한 배였습니다. 또한 고려 때 여몽연합군 일본 원정을 감행할 때 900척의 전선 중에서 100척이 담나에서 만들었던 점으로 보아 담나 사람들이 선박 제조 기술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아드간 옛날부터 망망대해를 지나 양자강 하류까지 그리고 일본의 규수와 유구 바닷길을 개척한 사람들이 바로 담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을은 북동풍이 부는 계절폰에 돛담배를 띄우며 배의 남쪽 바다인 동지나해를 절로 나갔습니다. 물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돌풍을 휘말리기도 하여 배가 파손되어 목숨을 잃거나 표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지할 지형지물이 없기에 낮에는 태양을 바라보고 밤에는 북극성을 올려다보며 뱃사람들의 전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는 오래 축적된 경험과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나의 남해안은 55km를 가면 마라도에 이르고 거기에서 149km를 더 항진하면 이어도에 이릅니다. 담나 사람들은 이어도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훤히 알았습니다. 담나 포구를 떠난 배는 추자도를 거쳐 중국과 한반도 등지로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해산물과 축산물을 싣고 갔고, 해외에서는 쌀, 소금, 약재, 비단, 철제도구, 도자기 등을 싣고 왔습니다. 가절 시대의 중국에서는 탐나를 담나, 동용주 등으로 지칭하였습니다. 다음날은 해외 교역의 빈변해짐에 따라 건들계, 즉 제주왕 지금은 건들계의 내항으로 고령포를 설치하였으니 이곳이 특히 중국 무역선의 주요 정박지이며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간혹 당나라 시대의 유물인 수정, 유리 광물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평리와 표선리의 표구는 각각 당계, 즉 당나라 포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시에는 송나라 시대에는 엽전이 다량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중국과 교역이 얼마나 활발해 이루어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탐나항공은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십자로상에 있어 해상 교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은 탐나항공을 부르는 이름도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탐나 왕국을 탐나를 비롯하여 담나, 섬나, 탐낭, 주호, 탐몰라, 탐모라, 탐부라, 동영주, 성주, 모라구, 도친미, 침나, 탐나구, 탕나, 탕나, 둔나, 탐미다래, 남만, 핫탐나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과 교역하여서 이것은 수많은 나라들과 교역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각 지역마다 탐나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으니 그만큼 이름이 많은 것은 그만큼 많은 나라들과 교역하였다는 많은 지역들과 교역하였다는 증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유럽의 지중해 페니키아라는 명칭도 그리스인들이 붙였던 것처럼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자신의 입장에서 탐나항국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탐몰라라고 하였으며 진나라 사람들은 주호라고 하고 남중국 사람, 남월 사람들은 동영주 또는 담나라였고 당나라와 같은 북중국 사람들은 담나 혹은 탐부라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탐나라가였고 백제 사람들은 하물며 남쪽 오라케라의 남만 또는 탐모라라고 하였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탕나라고 하였고 고조선 사람들은 탐낭이라고 하였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섬나 또는 모라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한 사람들은 탐미다레 또는 하탐나라고 불렀습니다. 남아시아에는 침나 또는 탐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물며 서양에서도 풍마도 또는 겔파트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만큼 탐나는 수많은 주변 나라들과 종교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고 관계를 형성하고 살았다는 증거이었습니다. 1966년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가 나라현에서 있는 고대 일본 궁성에 있던 헤이조궁 터에서 출토되어 있던 목관이 있습니다. 이는 탐나와 일본의 교역이 일상적이었음을 확인해주는 증거입니다.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목관에서는 적힌 탐나복이라는 기록을 탐나복을 둘러싸고 탐나와 일본의 교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택배가 오고 가는 것처럼 탐나와 일본에는 일상적으로 탐나의 특산품이 택배처럼 오갔던 것이 바로 이런 증거입니다. 가절 시대의 탐나국은 광활한 바다 가운데 위치한 절의 고도가 아니라 고대 동북아시아 해상 교류 거점 중심지였습니다. 4000년 전에 동북아시아 섬들 가운데 탐나항국과 같은
고대 문명 국가를 이뤄낸 사례는 없었습니다. 서쪽 지중해 섬 가운데 크레타 섬이 서기 전 2000년에 해상 교역과 선진 오렌트 문명권의 이주민들이 유입하에 따라 고대 문명권을 이뤄냈듯이 탐나는 고대 문명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동아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한 탐나는 서양의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페니키아와 같아서 동양 지중해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가 그리스보다 앞선 도시국가의 연합을 이었듯 동쪽의 탐나도 대륙보다 앞선 문명을 이룬 부족 연합체를 이루었습니다. 페니키아가 도시국가의 연합체가 해안선에 따라 이어지는 해상 무역의 기지 역할을 하였듯이 동양의 탐나도 발달된 무역 중심의 촌락이 형성되어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탐나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무역 중심의 촌락들은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고 곡물을 비롯한 식량 자원을 공급하면서 탐나의 풍부한 해산물과 한라산에 생산되는 자연식품들은 다른 지역에 수출하였습니다. 특히 항해와 기후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건어물이나 포와 같은 가공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상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귀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개무역으로 이룬 부는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탐미다레와 같은 중개무역의 기초를 개척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동아시아 해양 교역의 주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였습니다. 호기심과 용기가 기반이 된 탐험을 통해서 쌓은 많은 경험은 탐나 사람들이 동아시아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 세력을 활용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 탐나 사람들은 찾은 물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상의 부를 쌓은 탐나 사람들은 풍부한 경제력과 수많은 선박을 보유하였으므로 탐미다레가 영상강 유역의 그 세력을 쉽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의 경제 세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탐미다레 사람들의 누렸던 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상 패권을 장악한 동아시아의 바다의 부를 장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탐나 왕국의 육지 교두보 탐나촌의 이름은 원래는 탐미다레였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하여 내려오면서 그 의미 변천하여 더구나 탐나 왕국을 상상조차 못하였던 4대 식민사관의 무리들에 의하여 친미다레로 변질되었고 그건 진실마저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가절 3년 서기 519년에 고구려에서는 문자명왕이 죽고 22대 안장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가절 4년 서기 520년에 신라에서는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광과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절 5년 서기 521년에 가락국에서는 구충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가절 7년 서기 523년에 백제에서는 무령왕이 죽고 26대 성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가절 12년 서기 528년 신라에서는 지리산에서 화엄사를 창건하였습니다. 가절 15년 서기 531년 4월에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상대 등 관직을 두었고 5월에는 고구려에서는 안장왕이 죽고 23대 안원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가열 16년 서기 532년에 금광가야의 제10대 국왕 김구혜가 왕비와 세 아들 세종, 무둑, 무력의 세 아들과 더불어 국고와 보물을 가지고 가서 신라에 항복하였습니다. 신라의 법흥왕은 이들을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고 높은 벼슬을 주므로 동시에 가야의 땅은 금광군으로 설치하여 이를 시급을 주고 아들 무력에게 각간의 벼슬을 주었습니다. 김무력은 신라의 김유신의 조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동조하지 못한 금광가야의 왕손 솔지공은 탐나 사람들에게
탐나 사람이던 임의 안내를 받아 탐나로 망명하였습니다. 솔지공은 누각에서 기거하면서 님의 도움을 받아 탐나 내부의 반대 세력을 고합하여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규합한 규모로는 나라를 세우기는 미흡하고 땅도 좁아서 소국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소는 일본으로 진출하여 나라를 세우고자 결심하였습니다. 탐나로부터 탐나마와 마구, 배 등의 기타 군수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군사적 기획과 작전력 등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 일본으로 진출하였습니다. 탐나 군선단을 이끌고 먼저 서민 담노주를 점령하고 차례로 다른 부족을 포섭하여 일본 중앙부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내부의 반항 세력을 점거하고 일본의 중앙 정권을 수립하여 서기 540년에 흠명항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최초 중앙 정권의 야마토 정권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왕위에 오른 추고왕으로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을 가져와 일본의 역사상 일대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야 왕족이 일본의 일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탐나의 발달된 선진의 경제력과 문화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혁은 일본에서는 북방계의 기마족은 일본에 침입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절 20년 서기 536년에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여 건원온년이라 하였습니다. 가절 22년 서기 538년에 백제에서는 도읍을 사비성으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고쳤습니다. 이때도 과제랑은 사신을 보내 도읍 옮김을 축하하였습니다. 행사의 하나인 백강에서, 지금은 백마강, 백강에서 물놀이를 할 때 좌평 연모가 탐나 사신에게 삼신상이 있다는 전설과 영예의 태을 신선의 배를 타고 즐기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가절 24년 서기 540년에는 신라에서는 법국왕이 죽고 24대 진흥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가절 29년 서기 545년 3월에 고구려에서는 안원왕이 죽고 24대 양원왕이 즉위하였습니다. 7월에는 신라에서는 거칠부가 등이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습니다. 가절 시대에 중국에서 남북조의 큰 변화를 일으켰고 있었습니다. 북조의 북위는 한족화 정책을 실패하고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 혼란에 빠졌고 결국 서기 534년에 몰락하여 동위와 서위로 나뉘었습니다. 가절 시대의 유럽에서는 동로마와 페르시아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518년에 동로마에서는 유스티아우스 1세가 즉위하여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웅서사시 베오울프, 아서왕 이야기 등이 이때 완성될 것도 되었습니다. 가절 31년 서기 547년 5월에 왕께서 봉호하시어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셨으니 이때 천수가 88세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태자 해극이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중국의 수나라의 전함이 탐나에 표류하여 이를 거의 교환시켰던 97세 수교올라 시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